전력관리 직접회로 온라인 강의의 렉처 5가 되겠습니다. 렉처 5에서는 전체 비믹의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이제 밴디갭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DO가 있는데 그 LDO는 파워 컨버전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로 우리가 렉처 1에 다뤘어요. 이 저항을 통해서 파워를 컨버전한다. 저항을 뭘로 임플멘테이션하면 파워 트랜스디에 그 파워 트랜스디 임플멘테이션하고 그 저항은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고 컨트롤하는 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웃풋 센싱에서 레퍼런스 비교해서 그걸 저항을 컨트롤하면 해서 아웃풋을 레귤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풋과 출력의 차이가 드롭아웃인데 이 드롭아웃이 되게 작을 때도 동작하는 걸 LDO라고 불렀습니다. 로우 드롭아웃이라고요. 얘는 네거티브 덱이고 얘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뒤에서 LDO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터널 캐패시터가 있는 경우 익스터널 캐패시터가 없이 바깥에 없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캡니스의 경우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루프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컨트롤링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그 얘기는 이 루프를 트랜스미션 했을 때 게인이 충분히 크다고 하면 이제 출력은 대체적으로 레퍼런스의 이 저항 디바이드로 구성됩니다. 저항 디바이드는 같은 종을 유닛 저항으로 쓰면 이 절대값은 많이 변하지만 절대값은 플러스는 20%, 심하게는 플러스는 30% 변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유닛 트랜스 저항으로 구성을 하면 이 상대적인 B는 1% 안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아웃풋을 결정하나요? 이 레퍼런스 아웃풋은 BGR의 정확도가 결정을 합니다. BGR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PVT에 대해서 변동을 하더라도 BGR의 아웃풋이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하고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SMD하고서 열을 가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BGR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쉬운 회로인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액큐리시가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BGR 설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BGR 가지고 한두 번 리비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BGR이 나와 동작 안 해서가 아니고 BGR이 이제 스트레스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그걸 드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리비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패키지로 회로만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레이아웃하고 패키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대표적인 건데 스위칭 레귤레이터 대표적인 것도 구체적인 거는 다 스위칭 인덕티브 디지털 컨버터 때 다룰 거고요. 이것도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아웃풋을 센싱을 해서 센싱하는 거는 LDO 똑같습니다. 큰 정을 놓고 센싱을 해요. 센싱에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그거를 레퍼런스 비교합니다. 그걸 가지고 얘의 에너자이즈하는 이 하이 사이즈 스위치 턴온하는 기간을 조절해요. 그게 PWM입니다. 그거를 조절해서 이제 아웃풋을 레귤레이션 시키는 게 닿게 돼 맞도록. 그때도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 비트가 좋도록 충분히 루프 트랜스미션 할 때 게인이 크다고 가정하면 크다는 게 1보다 훨씬 크다는 가정하면 이 레퍼런스하고 이 피드백 되는 이 스케일 다운된 이 값은 제로예요. 이게 버추얼 그라운드죠.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렇게 결정돼요. 얘도 저항 레이셔이기 때문에 BGR의 액큐리시가 상당히 이 전체적인 이 디스 컨버터의 출력 액큐리시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BGR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BGR을 이번 렉처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설계할 때, 자, 보면은 요게 페어죠. 그죠? 여기 OT를 다뤄야 되는데, OT를 네거티브 피드백이 다뤄야 되는데, 그죠? OT를 다루는데 이게 5개의 트랜스로 구성되어 있는 OT를 다루고, PMOS 페어를 썼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페어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C를 쓴 거는 더미넌트 폴을 여기가 더미넌트 폴이 될 건데 왜 아웃풋 임피던스가 크잖아요. 더미넌트 폴이 될 텐데 그거를 폴을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C를 써서 요 RC 타임 컨스턴트를 크게 만들어서 RC 타임 컨스턴트분의 1이 폴이잖아요. 그거가 상당히 낮은 프리퀀시로 더미넌트 폴을 만드는 겁니다. 이 CC가 그래서 컴펜세이션이라는 보상 캐패시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증폭해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인데요. 그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고 여기에 인버전 시켰고 그죠? 또 여기서 인버전 시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떠나야 되는 거는
요게 네가티브 색이 돼야 되죠. 여기가 네가티브 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 버전, 인버전하고 또 다시 한번 인버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비주얼이고 뭐 이걸 경우를 투 스테이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폴 관점에서는 더미넌트 폴 관점에서는 원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오피앰프예요. 여기까지가 요 게이트 전압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설명했던 이런 구조네요. 그죠? 이런 구조예요. 요게 요 오피앰프가 여기까지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M5, M7, M8은 극성을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위에 트랜지스터에 커런트를 공급하기 위한, 카피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커런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레퍼런스 볼티지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자, 보도록 하지. 얘는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썼어요. 요 Q1, Q2를 MPN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 MPN이 이 뭐에 밑에 쓰고, 그 다음 MPN에 이게 M배고 Q2가 M배고 Q1에 원배니까 여기 R1에 델타 VB 걸리고 여기가 PTH 커런트 흐르겠네요. 그럼 PTH 커런트 두 배가 여기 흘러요. 그러면 여기 전압 들어온 PTH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요 Q1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 하면 요 전압이 되죠. 이게 밴드갭 볼티지예요. 그죠?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Q1, Q2의 베이스 전류를 뭘로 공급을 했냐면 요 M5를 통해서 이 VDD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Q1, Q2 베타가 훨씬 적으면 이렇게 쓸 경우에는 에러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때는 에러가 상당히 아이고 엠모스예요. 이렇게 쓸 때는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 베이스 커런트 많이 차이 나니까 이 컬렉터 커런트가 Q1에 Q2의 컬렉터 커런트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베이스 에미터 정션이 확 달라져요. 그거 에러가 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요거 따로 보내자. 컬렉터 커런트를 통해서 보내고 요 Q1, Q2는 매칭이 되면 이 컬렉터 커런트는 일정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M5는 전류가 뭐 할까 여기서 커머 캐스코드를 달아요. 캐스코드를 왜 달았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캐스코드는 우리 아까 보면 Q1, Q2의 이 컬렉터 에미터 전압이 상당히 동일한 VGS에 따라서 컬렉터 커런트를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얼리 볼테이지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트랜스를 바이폴라 트랜스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DS가 아니고 CE예요. M모스를 먼저 MPN을 그리겠습니다. C 에미터고 여기가 IC 컬렉터예요. 그 다음에 이게 V 베이스 에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쫙 해서 엑스트폴레이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얼리 볼테이지예요. 이 얼리 볼테이지 대략 IC를 나누면 대략 R호가 나옵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컬렉터 에미터 전압이 달라지면 동일한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도 여기냐에 따라 전류 많이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컬렉터 에미터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컬렉터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M3를 만들어준 거고요. 캐스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도 카피할 때에 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죠. 동일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되더라도 소스 드레인 간의 전압이 달라지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전류가 차이 나요. 그러면 이 캐스코드를 다루면 그 차이가 적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소스하고 드레인은 소스와 게이트 전압이죠. 얘는요. 여기 정의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요 캐스코드를 다루면 그 차이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매칭이 좋아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코아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전류를 받아서 이게 PT 밴드깁이라고 있어요. 그죠? 밴드깁을 가지고 전류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레퍼런스 전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전류를 제너레이션 시켜서 얘 구조를 보자고요. 이제 얘는 PVT 변동에 대해서 좀 하이 프리시전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다음에 템퍼리처 스터빌리티가 마이너스 45도 125도인데 요 템퍼리처 스터빌리티 우리 ppm per 디그리 왜냐면 퍼센트 per 디그리로 나타나는 템퍼리처 코에피션스죠. 얘도 독해 가지고 가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서프라이 노이즈가 끼면 디지털 노이즈가 끼든 어떤 노이즈가 끼든 끼면 그게 출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하이 리젝션 파워 서프라이 노이즈 해야 되겠다. PSR이에요. 파워 서프라이 리젝션이라고 보통 사람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타켓으로 이제 설계한 건데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구조가. 요거 베타 멀티플라이에 우리 컨스턴트 GM 바이어스라고 생각한 거 똑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아주 10 마이크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 마이크로인데 랭스가 상당히 크죠? 이건 다 어떻게 만드냐? 핀펫은요, 제조상 랭스를 크게 못 만들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위스나 랭스가 컨티뉴어스가 아니고 디스크리트예요. 그 제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그래서 1.2 마이크로, 1.2 마이크로는 스택으로 만든 거예요. 스택으로. 뒤에 스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퀄컴이나 이런 데 발표하는 거, 커스텀한테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자료에도 있고요. 예, 또 이 논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나자비 책에도 스택을 쌓으면 이제 그 2개 스택 쌓았을 때 랭스를 2배 할 수 있다.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스택으로 만든 겁니다. 임플멘테이션은. 자, 여기는 이게 Y 요거하고 요거는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입니다. 얘는 뭐 스타트업이니까 랭스 클 필요 없어요. 그죠? 랭스가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실리콘 면적이 작게 찾는 게 좋죠. 스타트업이에요. 자, 이 블락을 보면 캐스코드 썼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매칭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 캐스코드 쓰면 어떻게 돼요? M1, M2의 이 VDS 이게 똑같죠. 그래서 매칭, 그다음에 보세요. 랭스를 보세요. 24마이크로의 사이즈도 어마어마 크네요. 7나노짜리 썼는 7나노 랭스를 가지고 있는 핀펠 썼는데 6마이크로를 썼네요. 이거 다 스택으로 만든 거예요. 6마이크로를 하나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스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했네. 여기는 이 중요치 않다. 커런 매칭은 다 이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놈이 커런 미러를 공부할 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놈이. 얘는 뭐냐? 얘는 노이즈 서프레션 하기 위해서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적죠. 위스가 2마이크로에 0.1 마이크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OTA 만들었어요. OTA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잡아놨죠. 그러면 OTA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전압을 같게 만든다고요. 여기 버추얼 그라운드 때문에. 그러면 이 커런트는 같지. M1M2가 같으니까. 그죠? 그럼 같으면 요 커런트는 같을 거고 같으니까 여기에 R1의 그 델타 에미터 베이스 차이예요. 그죠? 근데 얘는 핀펫은 컨티뉴어스하게 못 만들으니까 제약이니까 디스크리트로 만들었는데 6대 42로 만들었네. 즉 1대 7배 했네요. 8배가 정상이라 쓴다고 하는데 최대로 많이 써서 1대 7배 썼으면 6대 42 이렇게 쓴 거는 핀펫은 그 제한적인 위스와 제한적인 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쓴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그럼 이 페라스틱 바이플라인데 얘는 플래너 디바이스에 PMOS 만들 때 제조한 거고 똑같습니다. PMOS로 만들어요. PMOS에서 이제 만들게 돼 있어요. 저 웰은 베이스고 서브스트레이트는 컬렉터고 그다음에 PMOS를 만들기 위한 이 P 영역이 이제 에미터가 돼요. 그죠? 물론 베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도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놈을 접어다 이게 베이스 에미터 볼테이지죠. 그 놈하고 저항하고 해서 여기 CT8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를 했냐면 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이 트리밍한 R2는 트리밍을 했습니다. 몇 빛으로 했는지 트리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CT8 커런트 정확히 만들기 위해 트리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PTAT죠? PTAT하고 CT8를 더하면 이제 그 ICT8, PT8 커런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CT8 커런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CT8 커런트고 이 PT8 커런트예요. 그런데 이 OTAT 1, 2가 또 달라붙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게인 부스팅이에요. 이 GM을 키워요. GM을 키우면 이 아웃풋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죠? 어떻게 커져요? 이 GM에 요거 인트린식 게인에다가 그럼 인트린식 게인이 대략 얼마만큼 하면 이 GM만큼 커져요. 그래서 얘 RDS를 요 인트린식 게인이 도왔는데 인트린식 게인이 요 부스팅, 게인 부스트로 인해서 커지니까 R 아웃이 상당히 커집니다.
게인을 부스팅할 때 쓰는 테크닉을, 즉 아웃풋 임피던스를 키우기 위해서 쓴 거를 여기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리밍 했네요. 이 레퍼런스를 정확히 얻기 위해서. 아까 굉장히 퍼센트 좋았잖아요. 에큐리시가 0.2%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이것도 온도도 마이너스 4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굉장히 트리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에큐리시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는 CTAT 커런트는 여기는 뭐 non-uniform 있죠. 여기서 뭐냐면 approximation은 그 non-uniform을 집어넣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current deck 타입의 그 approximation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앞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다이오드의 베이스 에미터 정션이 흐르는 커런트에 따라서 서로 non-uniform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 바이플라는 뭐 여기 플래너 디바이스잖아요. 예, 플래너 디바이스예요. 그죠? 왼쪽이 플래너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웰이에요. 웰입니다. 그죠? 여기가 P섭이에요. 그죠? 여기가 P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 메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컬렉터예요. 컬렉터. 그 다음에 여기 NL이 여기 베이스예요. 빙 둘러싸니까 이게 베이스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빙 둘러쌌다고 이렇게. 그죠? 뭐 때문에요? RB를 줄이려고. 그죠? RB를 줄이려고. 여기 이렇게 가서 실제로 트랜스터는 여기가 트랜스터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럼 여기서까지 가는 게 RB예요. 여기서까지 가는 게 RB예요. 패러레니까 줄죠. 그러니까 뱅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RB가 있는 걸 다 패러러니까 RB가 상대적으로 줍니다. 예, 이 컬렉터도 이렇게 빙 돌렸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안에 에미터예요. 여기는 이제 컨택을 떨어야 되잖아요. 메탈 연기라니까 에미터입니다. 이게 플래너 디바이스가 만드는 버티컬 PMP 바이 트랜스터예요. 얘도 그 핀 패턴 똑같습니다. 핀 패턴 보시면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핀 패턴 바이플라입니다. 네, 바이플라 구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읽을 때는 NW는 웰이에요. 메탈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예요. 폴리입니다. 그리고 C 컬렉터예요. 베이스예요. 에미터예요. ST는 샬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디바이스를 다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각각 파란 것들이 다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롱천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요. 스택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나자베 체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게이트 전압을 집어넣으면요. 자, 얘는 세츄레이션이에요. 얘는 리니어예요. 그러면 세츄레이션 전류하고 리니어 전류 같을 거냐? 이 전류는 같을 거니까요. 그렇게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면 요게 W of L, W of L이라고 그러면 이 이펙티블리는 이렇게 됩니다. W 2L이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스택을 쌓습니다. 몇 개 사, 40개 정도 뭐 쌓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니까 뭐 40개 쌓든 몇십 개 쌓든 쌓여. 왜? 얘가 만들 수 있는 랭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쌓여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W를 이렇게 쌓다 그러면 N개를 쌓다 그러면 실제 이펙티블리는 랭스는 N 타임스 L입니다. 그러면 L은 어떻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커럼 미러는 랭스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랭스를 기르니까 그 주어진 핀펫에서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이 핀펫의 L 가장 긴 거를 이렇게 스택으로 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택을 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이즈 큰 것들 있잖아요. 위스 사이즈 크고 랭스 큰 거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랭스 그런 거는 이렇게 스택 쌓고 위스는 이렇게 패러렐로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뭐 자그마치 24 마이크로 퍼 뭐 6나노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 처음에 초창 왜그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거죠. 처음에는 네가티브 슬롭이 큽니다. 커런트가 네가티브 슬롭을 가지고 있는 게 포지티브 슬롭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죠? 예, 왜냐면 거의 VT는 이거니까 온도가 낮으면 작을 수밖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PTAT 커런트는 온도에 따라 이게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CTAT 커런트는 이렇게 네가티브로 내려가요. 그러면 얘를 아이들리 보면
제가 처음 뭐라면 T 스퀘어 혹은 T 스퀘어 그 다음에 T 큐브 이 텀을 만들면 된다. 파이프라인 트랜스리니어라는 걸 가지고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건데 그렇게 모스펫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여기를 해서 어프로크시메이션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예, 이게 지금 어프로치입니다. 자, 보시죠.